에이. 다음 주부터 뭐라고? 내신 대비라고. 평가 문제집 꼭 가져오시고요. 안 가져오면 총으로 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챙겨와. 얘기했다. 꼭 이렇게 얘기해도 안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 어째 그러면 버리고 가야지. 그리고 범위 추가되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안 알려주시면 수업 준비 안 합니다. 그럼 나가리 되는 건 니네야. 알았지? 난 딱히 난 사는데 니네 내신이지 내 내신이냐. 딱히 지장 없어요. 저는 사는데. 꼭 알려주십시오. 니네 인생과 관련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 내신 저번에 쉬웠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울 거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긴장 빡 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에휴. 이번 내신에는 빠지시면 영상 보강 안 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래서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냥 빠져. 그냥 내 알바노? 아시겠죠? 에휴.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뭐다? 안 온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힘들어. 오늘 상태가 영 안 좋네. 자, 그 C에서요. 책 봅시다. 저번 시간에 C 개념은 다 해드렸죠? 한 대씩? 네. 그러면 거기까지 했죠?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하고 나룻배와 행인까지는 했죠? 네. 네. 그럼 향수 볼까요? 향수? 아이고야. 몸 상태가 영 안 좋네. 자, 향수 보시게 되면요, 여기 정지용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와 있죠? 자, 정지용이라고 하는 작가는요, 모더니즘 작가예요. 모더니즘. 모던이 뭐예요? 모던이 뭐야? 깔끔한 거, 단순. 사전적 의미. 모던. 엄마? 니네 영어 못하지? 네. 야, 모던을 모르면 어떡하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모던, 현대적인이라는 뜻이잖아. 됐어? 그럼 현대적인 느낌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깔끔한 느낌을 줘요. 감정의 절제. 많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감각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이나 이런 데 좀 가봐. 가보면 모더니즘 작가들 작품이다라고 해서 보면 되게 감각적으로 그려놓은 게 많아요. 막 이렇게 시각적이든 아니면 청각과 시각을 섞어 놓던 이런 것들 많거든. 되니? 질척거리는 게 없다고. 됐어? 이런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요, 모더니즘에서. 여기서 이제 작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일단 정지용 씨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요. 그리고 이제 모더니즘에서 나중돼서 이제 정지용 씨가 이제 말년쯤 됐을 때가 이제 일제강점기 마렵입니다.
그때는 이제 정지용 씨가 절필을 선언해요. 절필이 뭐냐면 나 더 이상 시 안 쓸 거야 라고 해서 나 펜을 꺾었어라는 뜻이거든요. 됐나요? 왜 그러냐면 일본 놈들이 뭐만 했다 하면 끌고 가가지고 갈구거든. 네 시에서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건 너 혹시 광복을 뜻하는 거 아니야? 니네 민족의 광복을 위해서 너 이 시 쓴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믿어주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지용 씨는 절필을 선언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시를 안 쓴 게 아니야. 시를 쓰긴 써요. 썼는데 발표 안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산수시가 뭐냐면 산수, 산과 물,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걸 통해서 뭐 한다?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 같은 게 드러나요. 이게 일제강점기 마렵의 지식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3학년도인가 그때 보면 이제 정지용의 조찬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데 그 작품 속에서 화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조찬이란 말 자체가 아침밥 먹는다는 얘기인데 아침밥을 준비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먹는다? 그냥 제대로 반듯하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지식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이런 시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향수 같은 경우는 얘는요. 정지용 씨가 시를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즉 일본에 유학을 갔었는데 일본 유학 갔을 때 고향이 그리워서 쓴 작품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퍼퓸이 아니야. 홈식이야, 홈식. 됐어?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옛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 여기 줄 긋고요. 일단 옛날 이야기를 짓거리는 개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의인법 사용된 거죠. 그러면서 얘를 공감각으로 잡기도 합니다. 왜? 실개천이라고 하면 개울물이잖아. 개울물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 그게 조잘조잘 거린다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 공감각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라고 볼 수 있다.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하는 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공감각입니다. 무엇에 무엇하? 무엇에 무엇할까요? 시각의 청각화. 시각에 청각할까요? 뭐를 뭘로 나타낸 거야? 청각을 시각으로. 그래, 청각이 시각화잖아. 그러면 울음소리가 금빛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되나요? 그러니까 공감각을 판단하실 때는 항상 뭐를 뭐로 나타냈나를 따져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놓치시면 문제 틀립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공감각이 나왔나 안 나왔나만 물어봐요. 굉장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되나요? 근데 고등학생이 딱 되면요. 줄 그어놓고 공감각이 나오면 그 공감각이 무엇에 무엇하인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애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되나요? 그래서 뭐를 뭘로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자꾸 따져보셔야 돼요. 자,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멘들 이칠리아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곳이 꾸멘들 이칠리아라고 하는 곳 여기 중괄호로 묶어주시고요. 이거 후렴구입니다. 요게 반복이 되죠. 됐나요?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정서를 강조하는 거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을 강조하는 거죠. 꿈에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됐나요?
자, 질화로의 재가 식어지면 이라고 돼 있잖아. 질화로의 재가 식어지면 여기 줄굼고요. 시간의 경과가 드러납니다. 왜? 위에서 해설피, 금빛, 게으른 구름을 황소가 운다 그랬잖아. 이거 시간적으로 따지면 언제다? 황소가 금빛으로 보인다. 누런 빛을 띈다는 얘기잖아. 이거 저녁이에요, 저녁. 그래서 저녁에서 지금 뭐 됐다는 얘기야? 밤 됐다는 얘기예요. 왜? 화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그릇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뭘 담아온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밥할 때 짓는 밥 지을 때 쓰는 그 장작 같은 거 떼고 나서 남은 붉기가 남아있는 애들, 숯 같은 애들을 떠가지고 거기다 넣어준다고. 근데 이게 다 식었다는 얘기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다는 얘기죠. 불이 꺼져간다는 얘기니까. 됐어? 그래서 이게 지금 저녁에서 밤 됐다는 얘기고요. 질화로의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여기 줄굼고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 듣는데 이게 갈대밭에서 갈대가 서로 부딪히면서 타닥타닥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데 그게 마치 말 달리는 소리처럼 들렸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뭐다? 공감각. 청각의 이것도 시각화죠. 왜? 갈대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는 말이 달려가는 장면이 떠올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좋게 얘기해서요. 베개를 뱉는데 지푸라기가 들어가 있는 베개를 뱉다. 소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뭐야? 그만큼 손베개나 다른 베개를 못 뺀다, 초라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여기 줄굼고요. 흙과 함께 자랐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야? 순박하다는 얘기야. 순박, 순수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하늘빛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이죠. 얘는 꿈, 이상, 동경 같은 것을 나타낸다.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함부로 쏜 화살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굼고요. 얼마나 높은지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뭐야, 이게 동경하는 마음이야. 마치 남학생들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 가면 우물 같은 거 있으면 그 안이 얼마나 깊은지 궁금한 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 안에다가 돌을 던져보거나 침을 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됐어? 동경하는 마음 얼마나 높은지.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의 함처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뭐뭐 같다. 무슨 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이 뭐뭐인 양. 무슨 법? 비유법. 비유법 중에서 뭐? 지규법. 됐나요? 요 정도는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춤추는 밤물결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화류법 사용된 거죠.
그러면서 역동적 이미지 사용됐다.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어린 누이라고 하는 거 여기 즐겁고요. 귀밑머리 어떤 머리야? 귀밑머리 어디야? 여기야? 여기 아니 여기. 뒷머리 거기야? 뒷머리. 그럼 여기를 이렇게 흩날리는 거야? 요괴니? 귀밑머리는요 귀 밑에까지만 오는 머리, 그러니까 단발머리 얘기하는 거야. 단발머리를 찰랑찰랑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 누이는 어떤 존재야? 순수하고요 발랄한 존재죠. 또 괴랄 맞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알았지? 발랄한 존재예요. 자,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라고 하는 존재 여기 즐겁고요. 근데 이 아내가 뭘 한다?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던 곳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 소박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자분들이 따가운 햇살을 맞아가면서 일을 한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일 겁니다. 요새 분들은. 됐나요? 왜? 여자분들 밖에 나갈 때 햇살이 따가우면 뭐 바른다? 선크림 바르죠. 왜? 안 바르면 뭐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 피부가 타는 건 둘째치고 기미가 생겨요. 거뭇거뭇하게. 됐나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꼭 선크림은 발라요. 됐니? 근데 여기서 선크림 바른다는 얘기는 없잖아.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선크림을 바르고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이 아니잖아. 그냥 생얼로 그냥 햇살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에 들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근별, 성근이라고 하는 게 저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김성근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지만 여러분들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면 모르겠죠. 그지? 그래서 성글다라고 하는 건 뭐다? 드문드문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하늘에는 드문드문 떠있는 별이란 얘기죠. 하늘은 성근별 여기 즐겁고요.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시간의 경과죠. 아까 지화로의 재가 식어지던 시간은 밤이에요. 근데 이제 별이 뜨문뜨문 보이는 시간이 됐어. 이건 뭐 언제야? 새벽이겠죠. 자, 그래서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알 수도 없는 모래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 즐겁고요. 어떤 분위기를 형성한다? 동화적인 분위기. 왜? 별들이 사라진 거는 왜 사라졌다? 모래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됐나요?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라고 하는 거 여기 즐겁고요. 예, 계절적 배경 나오죠. 가을쯤에 울면서 나는 까마귀를 서리까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여기 즐겁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뭐다? 소박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가단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여기 즐겁고요. 가족들끼리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정겹다 또는 단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요렇게 해서 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나요? 됐어?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여기 줄거고요. 자, 특징 첫 번째로는요, 어떠한 시어를 사용한다?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향토적이고 참신한 시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자, 두 번째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감각적이라고 하는 거 요거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향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고요. 후렴구를 통해 안정감과 통일성을 주고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했다라는 거. 됐나요? 됐어? 됐니? 고마워. 자, 페이지 넘어가세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디야.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누가 썼다? 김영랑 씨가 썼죠? 자, 고전 시가를 볼 때는 작가 경향이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왜? 이름이 알려진 작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양반이고요. 양반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 걔들이 가장 중요시한 가치관이 뭐예요? 양반들? 뭘 중요시했을까? 양반들이 학문 땡 가치관 뭘까요? 양반들은 뭐 공부했어? 유교 공부했잖아.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뭔데? 서로 마주봤는데 답이 없어? 유교에서 가장 중시한 게 뭐야? 성리학. 아니, 그러니까 성리학이든 뭐든 간에 주자학이든 양명학이든 가장 중시한 게 뭐야? 결국은 지위 명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야, 유교에서는 뭐 하라 그래? 임금한테 충성하라고. 충이 가장 큰 가치관이죠. 그 다음이 뭐야? 신체발부 수지부모. 아, 이런 말 못 들어봤어? 신체발부 수지부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내려주신 몸이니까 소중히 여기라고. 그래. 내 몸에 나 있는 털과 살과 뼈는 다 뭐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거 그럼 무슨 가치관이에요? 효잖아. 충효. 아, 이게 그렇게 어려워? 야! 어떻게 수능 볼래? 역사가. 수능은 봐야 될 거 아니오. 이게 무슨 역사요? 유교인데 그냥.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충효. 어? 큰일 났네. 얘는 수능 볼 수 있는 거 맞아? 답답하다.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요, 이름 알려져 있는 작가가 나왔다 그러면 충성 아니면 효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나라에 대한 걱정이 들어가겠죠. 이것도 역시 뭐야? 충성심이야. 됐어? 부모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무조건 효야. 이거는 부모님 너무 사랑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겠냐? 됐어?
그래서 조선시대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름이 알려져 있으면 거의 대부분 양반이고요. 양반들은 거의 대부분 뭐다? 충과 효를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면 충효에서 벗어나면 뭐다? 자연에 응거하는 즐거움, 요 정도 선에서 끝이야. 더 이상 없어. 거의 대부분 유배가지 않는 이상. 됐어? 그래서 걔네들은 더 알 게 없어요, 딱히. 근데 현대시에서는 작가들의 성향이 다 달라. 조금씩. 그걸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그 작가의 작품이 나와도 아, 얘는 이런 성향이구나 라는 거를 짐작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아예 모르는 거랑 약간 아는 거는 다르잖아. 맞잖아. 세연이랑 현우랑 처음 만났어. 상대방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현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네가 맞출 수 있겠어? 못 맞추죠. 마찬가지. 세연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네가 맞출 수 있겠어? 처음 만났는데? 맞추죠. 못 맞추지. 근데 지금 둘이 지금 몇 달간을 같이 지냈잖아. 그러면 세연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한두 문제라도 네가 맞출 수 있잖아. 아, 못 맞춰? 이야, 너무하네. 현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너 한두 문제라도 내면 네 맞출 수 있잖아. 한 문제 정도. 그 차이예요. 맞출 수 있냐 없냐. 아예 모르면 아예 못 맞춰. 찍어야 돼. 근데 약간이라도 알면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걸 위해서 현대시는요, 현대시 작가들의 성향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정리해 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김영랑 씨는요, 시문학파 작가인데 왜 시문학파라고 얘기하냐면 시문학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활동한 작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파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됐어? 한마디로 니네가 래퍼들 보면 래퍼들 중에서도 무슨 크루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놨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뭐 피프크루라든가 뭐 무슨 클랜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 묶여놨잖아. 그게 그거예요.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는 거야. 아이 봐봐, 안테나. 기획사 중에서도 안테나 보면 걔네들 가수들 성향이 다 비슷하잖아. 권진아라든가 페퍼톤스라든가 다 걔네들 거기 속해 있잖아. 걔네들 중에서 락하는 애들 있어? 헤비메탈 하는 애 있어? 와 그러면서 아니잖아. 왜? 그런 애들은 또 그런 애들을 모으는 데 있을 테니까. 그래. 왜냐하면 거기 수장이 누구야? 유희열이잖아. 유희열이 그런 발라드를 좋아하니까 발라드 하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뭐야 그 기획사를 차린 거 아니야. SM 봐봐. 우리 수만이 오빠. 이수만이 오빠 이상한 짓 하잖아.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누가 또 이렇게 막 댓글 달고 죽여버리려고 그러려나 나를? 아이 근데 나 좀 이상해. 왜? 엑소부터 이상해졌어. 무슨 세계관을 만들고 있어. 아 그런 게 있어요. 엑소 애들 보면 뭐 초능력을 가지고 있대 다들. 그래서 시간을 다스리는 자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누구는 뭐 불을 다스리는 자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나 그거 보고 나 진짜 시겁했거든. 그 어디서 나왔냐면 그 정영돈이랑 데프콘이 했던 주간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예능이 있었어. 거기 걔네가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애들이 나오더니 자기네들은 초능력을 갖고 있대. 쟤네들은 뭐지? 이 병맛은? 그러면서 보는데 시간을 다스리는 자, 뭐 불을 다스리는 자 이지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서 얘네 이상해. 왜 이래? 근데 지들도 하면서 되게 쪽팔려 하더라고. 프로그램을 잘못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러고 나서 에스파 봐봐. 에스파도 그 컨셉 있잖아. 컨셉이 있어요. 걔는 몽코스 있어요. 한 명은 뭐지? 빌런 다른 사람의 뭐지?
기억을 읽는 뭐 기억을 읽는 건지 뭐 뇌파를 조종하는 건지 뭐 그런 능력이 있고, 한 명은 뭐 총을 졸라 잘 쏘고, 한 명은 뭐 주먹이 막 로봇으로 돼가지고 막 때리면 다 죽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어. 진짜. 아니 아이돌이 그런 게 있다고. 걔네들 포스터 봐봐. 포스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검색 한번 해볼 거예요. 검색해봐. 나 진짜 궁금한데 검색해보면 에스파라고. 에스파 컨셉. 팔이 무슨 맞아. 그 여자애 하나 있잖아. 누구지? 팔이 나 카리나? 이름을 몰라. 윈터인가? 카리나인가? 둘 중에 하나일걸? 에스파 컨셉. 에스파 컨셉 버림이 되는데. 근데 여기 에스파 친구가 세계관이라고 뜨네 그냥 나무위키. 세계관. 진짜네. 야, 나무위키에 세계관이 있잖아. 있어. 걔네 그리고 짝도 있어. 걔네 짝이 있어. 한 명씩. 아주 그거 뭐야? 그 사이버 세계에 짝이 있어. 진짜다. 가상 세계의 짝. 그래. 에스파. 현실 세계에 4명, 그리고 가상 세계에 4명 해가지고 서로 짝이 맞아요. 와, 들어보실래요? 카리나 상징 엠블럼 하트 파란색. 전투 능력 로켓 펀처. 맞아! 그거라고. 지제 달. 외국어와 빛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 아니 뭔 상관인데? 윈터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 닝닝 가상 세계관 속 가상 해커 단체 ED에서 활동하는 해커.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심지어 흑마까지 있을 수 있다. 걔네 그래서 처음 그 데뷔했을 때 첫 뮤직비디오 보면 시커먼 뱀 같은 게 나와요. 걔네랑 싸우는 장면 나오고 막 그래. 에스파 첫 뮤비. 에스파 데뷔 뮤비. 맞다니까 내 말이. 블랙만 봐. 그래,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싸움 나는 거 아닌가? 싸운다니까. 어질어질하다. 그래서 걔네가 그 뭐야 무슨 세계를 지키는 뭐 그런 전사처럼 나와요. 프로그램을 잘못 나온 거 아닐까요? SM이 우리 수만이 오빠가 그런 컨셉질하는데 도 같은 거 같아 요새. 미쳤어. 되게 신기한 사람이야. 엑소부터 시작됐어. 엑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 전 애들부터도 약간 이상했어. 야, 최강창민, 윤호 이게 말이 되니? 천상지 걔네들도 보면 그 다음에 천상지라고 하는 애들 나왔는데 무슨 뭐뭐 해가지고 4글자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를 컨셉질을 하더니 엑소부터 아예 그냥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컨셉질하고. 근데 기술명까지 있는 건 좀 너무 무섭다. 되게 변태 같다 해야 되나? 바이큐 그 아저씨가 내가 봤을 때는 덕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어쨌든 SM은 그런 게 있잖아. 됐어? 각 그룹마다 그런 게 클랜마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시문학파도 마찬가지. 뭐하다 여기까지 간 거야? 시문학파는요 특징이 있어요. 뭐다? 얘네들은 문학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특히나 시어의 아름다움 요걸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어를 그냥 단순하게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자꾸 바꿔 써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어를 갈고 닦는다. 시적 허용을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시어의 조탁이라고 얘기합니다. 조탁이 뭐다? 갈고 닦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윤동주의 자화상 나와 있죠. 윤동주. 모르는 사람 없을걸? 없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윤동주 모르면 그 간첩이에요. 윤동주 알지? 윤동주 알지? 윤동주 알지? 다 알아요. 왜? 영화도 있잖아. 동주. 영화 있어요? 있어. 엄마? 흑백으로 나온 거 있어. 동주 영화라는 거 못 들어봤어. 중학교 때 국어 쓰면 안 보여줬어.
영화 동주가 있어요. 윤동주의 이야기고요. 그거 이번에 수능 특강에 나와요. 영화. 수능 특강 문학에 나와요. 그래서 나 그 100만 번째 보고 있는데 또 봐야 돼요. 수업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1위입니다. 윤동주. 수능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사람이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면 대학 못 가는 거야. 윤동주 어떠한 시경향 가지고 있다? 저항시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솔직히 이거 마음에 안 들거든. 저항시. 왜? 나는 그냥 성찰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 사람의 시에서는요 성찰의 매개체를 빨리 찾으시면 더 좋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시에 있습니다. 됐나요? 80% 이상이 있어요. 성찰의 매개체가.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자아분열 양상. 자기 자신을 두 개로 쪼개버려요. 나 여기다 써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와 부정적인 자아 두 개로 나눕니다. 긍정적인 자아는 어떠한 자아다? 지금의 내가 아니야. 왜? 지금의 나는 내가 싫어. 왜? 무기력하기 때문에. 됐어요? 긍정적인 자아는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자아, 즉 미래자. 그리고 이상적인 자아입니다. 그에 반해서 부정적인 자아는 어떻다? 현재자, 현실의 자아예요. 현실 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됐어? 됐니? 그래서 요것만 빠르게 파악하셔도 시 분석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는 그런 걸 찾기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빨리 찾으시면 좋아요. 됐니?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작가야.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됐어?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시면 알게 되는데 수능 연계교재라고 했잖아. 이 연계교재에서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작품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작품이 나오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윤동주에 만약에 자화상이 실려 있었어. 수능 특강에. 근데 수능에서는 윤동주의 뭐 병원이라든가 또 다른 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이거 연계된 게 아닌데? 라고 해서 니네가 이의 제기를 하면 평가원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작가 연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연계율로 잡습니다. 됐나요? 완전 개쉐시죠. 근데 어쩌겠어. 걔들이 갑인데 따라가야지. 방법 없잖아. 됐니? 그래서 윤동주의 작품이랑 김소월, 한효운의 작품은 최대한 많이 보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이 세 사람이 가장 수능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됐나요? 얘네들 꼭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우리야. 어지러운 데다 허리까지 아프네. 오래 못 살겠다. 빨리 죽든가 해야지. 어지러워.